안녕하세요. 아빌입니다. 이번 영상은 깔끔하고 귀여운 도트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바늘로 만든 작품이고요. 짧은뜨기와 변형 짧은뜨기만을 사용해서 초보자분들도 재미있게 니팅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가방은 리본의 유무에 따라 깔끔한 느낌과 귀여운 느낌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리본을 달아 귀엽게 메고도 싶고 리본을 부착을 안 해서 좀 깔끔하게 들고 싶기도 해서 이 리본을 5핀으로 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리본 버전으로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본의 가운데 양쪽 끝부분 이렇게 실로 고정해서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사이즈는 가로 제일 긴 부분, 엣지 부분 끝에서 끝부분이 24cm 정도 나오고요. 실질적인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가로폭은 20.5cm 정도 나옵니다. 세로 길이는 엣지 부분까지는 16cm 정도, 엣지 안쪽 부분까지 길이는 14.5cm 정도 나옵니다. 가방은 핸드폰, 팩트, 손거울, 작은 소지품들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번 클래스 영상은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키포인트 스킬 영상입니다. 도안 없이 영상만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준비물 소개드리겠습니다. 실은 아마 100이라는 실을 사용했습니다. 린넨 100% 제품으로 린넨 실 특성상 니팅할 때 먼지 날림이 다소 있으나 내구성이 좋고 은은한 색감이 이뻐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가방 한 개 제작 시 손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3개 정도 떠봤을 때 모두 3볼하고 한 3분의 2볼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패키지 구성은 총 4볼로 구성했습니다. 코바늘은 5, 3mm 한 개가 필요하고요. 가위, 돗바늘 작은 사이즈 하나, 마커링 4개, 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방 엣지 부분에 쉐입을 잡아줄 투명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투명 케이블은 패키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안 참고하면서 각 포인트 스킬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방의 앞뒤 패널을 떠줄 건데요. 이 앞뒤 패널을 뜨는 키포인트 스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실 잡아주신 다음에 매듭 한번 지어주기 전에 꼬리실 2마디 정도 남겨놔주세요. 그리고 매듭 한번 짓고 사슬 37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시작 사슬코 37코 모두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이제 첫 단 1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편물 살짝 뒤집어서 보이는 이 콧등산에다가 첫 번째 단을 시작을 할 겁니다. 첫 콧등산 건너뛰고 두 번째 콧등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두 번째 콧등산에다가는 짧은뜨기를 총 2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단에서부터 양쪽에 한 코씩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총 2번을 해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고 이 마지막 끝부분도 늘려주셔야 돼요. 한 코를. 마지막 코 전까지 쭉 니팅 할게요. 자, 마지막 코에다가도 한 코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 번 해주고 같은 코에다가 또 한 번 해줘서 양쪽 끝에다가 각각 한 코씩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물을 돌려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 여기서 기둥코를 뜨지 않습니다. 기둥코 뜨지 않고 바로 니팅 시작할 거예요. 이때 두 번째 단부터 첫 코와 마지막 코를 활용한 부분은 짧은뜨기를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이 중간 부분들은 변형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니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안을 보시면 두 번째 단도 양쪽 끝에 한 코씩 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코에다가 한 코씩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첫 코에다가 니팅을 할 건데 첫 코와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번 이렇게 해주고요. 늘려줘야 되니까 같은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한 번 해서 총 2코를 니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중간 부분 구간은 변형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변형 짧은뜨기는 일반 짧은뜨기처럼 이렇게 회전해서 실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바늘을 위로, 실 위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긁어서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통과해서 빼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도 바늘을 이렇게 휘감아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바늘을 실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긁어서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니팅을 해주시면 변형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제외하고 가운데 부분 코들은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를 활용을 해서 한 코에 한 코씩 니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긁어 온다는 느낌으로 갖고 온다 라는 것만 유념해서 쭉 니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쭉 니팅해서 마지막 코 부분, 코늘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니팅해서 지금 마지막 코 한 코 남아 있습니다.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사슬 하나 온전히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까먹지 말고 니팅 해주셔야 돼요. 이 마지막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활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뜨기 한 코 해주고, 같은 코에 또 한 번 짧은뜨기 한 코에서 총 두 코로 떠서 또 늘려주겠습니다. 이제 도안을 참고해서 편물을 니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니팅하다가 편물을 이제 늘림이 아니라 줄임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 줄임하는 구간에서 다시 같이 니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줄임 구간 바로 직전 25단까지 찍어 오시면은 이 꼬리실이 왼쪽에 위치되어 있으면 여기가 앞판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세어보면은 5번째 단까지는 우리가 늘림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6번째 단부터 25단까지 25번째 단까지는 이제 늘림 없이 또 쭉 떠졌던 구간입니다. 이제 양쪽 끝부분에 한 코씩 줄어드는 26번째 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코 없이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첫 코에다가 이렇게 실을 걸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코에다가 실을 걸고 나와주세요. 그럼 바늘에 총 3코가 걸려 있을 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한번 해주시면 한 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한 코 줄인 구간 바로 전까지는 또 변형 짧은뜨기로 쭉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도 한 코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코 실 걸어서 닿아주시고, 마지막 코 또 실 걸어서 닿아준 다음에 바늘에 3코 한꺼번에 통과해주면서 한 코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 줄여준 거예요. 그 다음 편물 다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줄임 없이 세 단을 떠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줄여줬던 코 한 코로 인식하고 짧은뜨기, 첫 코니까 짧은뜨기로 해주고, 나머지는 또 변형 짧은뜨기로 또 쭉 니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안 참고하셔서 나머지 구간 단수 맞춰서 니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바로 테두리 뜨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37단까지 모두 떠주고 오셨나요? 이제 테두리를 짧은뜨기로 한번 쭉 돌려줄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지만 유념하실 부분이 있어요. 각 단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한 코씩 쭉 돌려줄 건데, 이 모서리 부분, 여기 이 부분 모서리 부분은 이제 라운드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2코를 떠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도 2코,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도 2코를 떠줄 겁니다. 이 부분만 유념해 주세요. 이 처음 시작 모서리 부분은 2코를 뜨지 않고요. 사슬 하나를 떠주는 걸로 짧은뜨기 한 코를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첫 번째 단, 이 첫 번째 단에다가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단마다 이제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쭉 니팅 하다가 모서리 부분에, 다음 모서리 부분, 코너링 부분 짧은뜨기 2코 해줘야 되죠? 그 부분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짧은뜨기로 쭉 내려왔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짧은뜨기를 2번을 해줘서 좀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 짧은뜨기를 총 2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번 찔러 넣어서 2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직선 구간은 한 코에 한 코씩 쭉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부분에다가 또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직선 구간은 너무 쉽죠?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또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짧은뜨기를 할 때 꼬리실과 같이 숨겨주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직선 구간 36코 짧은뜨기 또 쭉 하고 코너링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쭉 떠서 직선 구간 36코 모두 떠주었습니다. 여기 또 코너링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또 짧은뜨기 2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마커링으로 한번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같은 구멍에다가 또 한번 찔러 넣어서 총 짧은뜨기 2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2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단수에 맞춰서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쭉 니팅 해주시면 되겠죠? 반대쪽 니팅했던 방법 그대로 이쪽 했던 방법 그대로 쭉 니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니팅하고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도 짧은뜨기 2번 해서 라운드 형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 한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직선 구간 부분 이 부분은 쉽죠? 한 코에 한 코씩 또 짧은뜨기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저는 마무리할 때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 꼬리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뼘 정도 길이로 실을 잘라주고 쭉 실을 뽑아서 나와주겠습니다. 이 실을 돗바늘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편물을 측면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마커링 했던 바로 전코 우리가 처음 부분은 짧은뜨기를 2번을 하지 않고 사슬을 하나 떠주고 시작했죠? 그 사슬 한 코 이 부분을 바늘을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 생긴 이 링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바늘을 통과를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너무 힘주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직선 구간에 있었던 이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통과시키고 그 다음 코에다가 또 한번 통과시켜서 바늘을 편물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편물을 뒤집어서 이 안쪽 부분에다가 꼬불꼬불하게 꼬리실을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잘라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커링 제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가방 앞뒤 패널로 쓸 수 있는 패널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 장 더 만드셔서 총 2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가방의 옆면과 아랫부분이 될 수 있는 이 패널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방 옆 패널은 너무 쉬워서 딱히 알려드린다고 하기에는 조금 웃기지만 그래도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한번 지어주신 다음에 사슬 10코 만들어주세요. 사슬 10코를 모두 만들어 주었고요. 가방 앞 패널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콧등산을 이용해서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콧등산 이용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코씩 총 9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주면 한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가방 옆 패널을 만들어줄 때도 편물을 돌려줄 때 기둥코를 떠주지 않을게요. 별도의 기둥 사슬코 없이 편물 돌려서 바로 또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몇 단까지 반복해 주시냐면요. 도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0단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110단까지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총 110단 떠주고 오셨나요? 이제 가방 옆 패널도 가방 앞 패널과 동일하게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서리 부분,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모서리 부분에다가만 짧은뜨기를 2번씩 해서 라운드 형태 만들어준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키포인트 되는 부분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반복하는 부분이니까 정말 간략하게 안내 드릴게요. 첫 모서리 부분은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편물 옆으로 위치시켜 준 다음에 각 단에 한 콧씩 이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너링 부분 유념해서 한 단에 한 콧씩 짧은뜨기로 테두리 쭉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는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쭉 니팅하고 와주세요. 자, 끝까지 다 테두리를 뜨고 왔습니다. 꼬리실 한 뼘 정도 남겨준 다음에 커트 해줄게요. 그 다음에 실 쭉 뽑아주시고 돗바늘에 실 연결, 그 다음에 지금 사슬, 맨 처음 떠줬던 그 사슬 부분에다가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바늘 통과해주고 링 생긴 부분에 다시 한번 통과시켜줍니다.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당겨주시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코에다가 또 통과, 그 다음 반대쪽으로 다음 코에다 통과시킨 다음에 실 편물 안쪽으로 위치시켜 주시고 이 꼬리실도 편물 안쪽에다가 숨겨서 마무리 할게요. 꼬리실 잘라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잘라주시고요. 이 편물 이제 또 스팀 다리미로 쭉 다려서 형태 잡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방의 손잡이가 될 보형물을 감싸줄 편물 2장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도안 참고하셔서 192코 7단을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 패널은 힘을 풀고 니팅해주세요. 너무 빡빡해지면 보형물을 감싸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꼭 도안에 나와 있는 게이지에 맞는 장력으로 니팅해 주시고요. 꼬리실은 약 편물의 1.5배 정도 길이로 남겨놔주세요. 자, 가방 만들기에 필요한 편물들을 모두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이제 가방 앞 패널과 이 옆 패널을 잇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결할 실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 실의 길이는 이 편물의 약 2.5배 정도의 길이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방 앞 패널과 가방 옆 패널의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맞닿아서 돗바느질을 해서 이어줄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따라서 쭉 돗바느질을 해서 패널을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점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모서리 부분부터 연결을 해줄 건데요. 편물 안쪽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모서리, 테두리 떴던 이 모서리에 한 땀을 이렇게 바느질로 통과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통과를 해줄게요. 실을 쭉 뽑아주시는데 꼬리실은 약 한 마디 정도? 이 정도 남겨놔 주세요. 마찬가지로 가방 옆 패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테두리 떴던 이 모서리 부분, 2코 떠졌던 부분 있죠? 편물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 땀을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바늘 통과해서 실 쭉 뽑아줄게요. 실을 쭉 잡아당겨서 두 패널이 맞닿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잡아준 다음에 돗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한 코씩 맞닿는 부분을 돗바느질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놔준 다음에 지금 이 모서리, 2코 떠졌던 이 모서리 2코 중 첫 번째 코에다가 다시 한번 바늘을 통과해서 나와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가방 옆 패널과 앞 패널이 한 코 한 코 매칭될 수 있도록 잘 보이게끔 측면으로 놓아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 코 한 코, 가방 앞 패널에도 그 다음 한 코 이런 식으로 돗바느질을 앞, 뒤로 계속 반복해서 테두리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돗바느질 해서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바늘이 편물 안쪽으로 나오게끔 위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 꼬리실을 편물 안쪽으로 꼬불꼬불 숨겨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시작실도 동일한 방법으로 꼬불꼬불 편물 안쪽에다가 숨겨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가방 뒷패널도 돗바느질해서 이 테두리 부분을 쭉 이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손잡이 부분 패널을 준비해 주세요. 이 패널 안쪽으로 보형물을 위치시켜 주시고요. 한 코에 한 코씩 또 돗바느질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다가도 찔러 넣고 그 맞은편 코에다가도 찔러 넣어서 이런 식으로 돗바느질을 해주시는데 이때 실을 타이트하게 잡아 당겨 주세요. 그래서 편물이 오므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돗바느질을 쭉 해주세요. 바느질이 다 했으면 이즘 케이블을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좀 긴 것 같으니까 조금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 부분을 다른 한쪽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헛을 조금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힘있게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반대쪽 구멍에다가 찔러서 쭉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다시 편물을 이렇게 서로 맞닿아질 수 있도록 힘있게 잡아당겨서 위치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음 부분이 원 안쪽으로 위치되게끔 놓아주신 다음에 양 끝 지점을 돗바느질로 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때도 실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서 이어주도록 할게요. 한 땀 한 땀 돗바느질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 끝 부분을 연결해 준 다음에 이음 부분이 가운데, 원 가운데로 오게끔 편물을 조금씩 형태를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방 본체 부분의 윗부분을 테두리를 떠줄 거예요. 테두리는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한 코씩 떠줄 겁니다. 그래서 시작실 잡아주시고요. 저는 코너 부분에서 한 두 번째쯤 정도에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실 이어주시고 한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하면서 테두리를 쭉 한 바퀴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테두리 한 바퀴 쭉 둘러주고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가방 손잡이 부분을 가방 본체에다 연결해 줄 건데요. 이 이음 부분이 안쪽으로 향해 가게끔 위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모서리 부분에다가 마커링으로 임시 고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 손잡이 부분의 이음 부분이 왼쪽 모서리 부분쯤에다가 얼추 맞게끔 임시 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돗바느질해서 손잡이를 이어주시면 돼요. 이어줄 실은 가방 둘레의 약 2.5배 정도 길이로 준비해 주세요. 먼저 가방 본체 모서리 부분에다가 돗바늘을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는데 꼬리실은 약 한 뼘 정도 남겨놓고 돗바느질을 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통과해준 다음에 가방 손잡이 부분, 이 가방 손잡이 부분의 이음 부분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음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이음 부분 이 정도로 통과되게끔 돗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실 쭉 뽑아주시고요. 꼬리실 같이 잡아당겨지지 않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방 옆 패널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어디에 통과를 시켜주냐면 가방 테두리를 텄던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그래서 그 다음 코에다가 두 번째 코라고 할 수 있겠죠. 끝에서 두 번째 코 부분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실을 아주 힘있게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손잡이의 이음 부분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손잡이 이음 부분에다가 또 바늘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 빼줍니다. 이렇게 잡아 쭉 놔주시고요. 그 다음 가방 옆 패널로 돌려서 테두리 떴던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단에 같은 위치에다가도 통과를 시켜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반복해서 손잡이를 가방 본체와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돗바느질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양쪽 손잡이 부분을 모두 연결하고 가방을 완성했습니다. 도안 참고하셔서 리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리본을 아예 부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로 리본 가운데와 양쪽 끝 지점을 가방 본체에 바느질 해주시고, 저처럼 탈부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옷핀을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아빌이었습니다. 잠깐 아뜨 여러분, 이것도 저와 함께 떠보시는 거 어떠세요?